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날이 참 맑지요. 창밖의 풍경을 보고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네 인생이 참 길고도 짧다는 것 말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80번이 넘는 겨울을 맞이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시절 세상을 호령할 듯 기세등등 하다가도 정작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쓸쓸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이들이 참 많더군요. 왜 그럴까? 무엇이 그들의 뒷모습을 그토록 무겁게 만들었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니 한 가지 공통된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기분이 좋을 때 섣불리 약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참 외롭지요. 자식들도 제 살길 바쁘고 사회에서는 이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가끔 누군가 나를 지켜세워주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역시 자네가 최고야 라며 술잔을 건네면 마음이 붕 뜹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젊은 날의 힘을 되찾은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세상이 다 내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기분 좋은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서양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기쁠 때 약속하지 말고 화날 때 답변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지 많아서 이게 참 안 됩니다. 특히 우리네 아버지들, 어머니들, 자식들이 애교 좀 떨고 주변에서 박수 좀 쳐주면 그래 내가 다 해주마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흥분해서 내뱉은 그 한마디는 호의가 아니라 허영입니다. 내 가슴속에 남은 작은 불씨를 다 태워버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공직에 계시다 퇴직하셨는데 환갑잔치 때 기분이 너무 좋았던 모양입니다. 손주들 재롱에 취하고 술 기운에 흥이 나니 자식들 앞에서 이 집은 이제 큰 놈 주고 나중에 내 연금 나오면 다 너희들 보태주마라고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땐 모두가 웃고 행복했지요. 하지만 그 약속이 올가미가 되어 그분의 노후를 조여왔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그 약속을 기정사실로 믿고 계획을 세웠고 정작 본인은 몸이 아파 병원비가 필요해도 자식 눈치를 보느라 말 한마디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년의 기쁨은 구름과 같습니다. 금방 흩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 구름 위에서 내뱉은 약속은 바위에 새긴 글자처럼 남아서 나를 짓누릅니다. 젊을 때는 약속을 못 지키면 다시 일어설 기회라도 있지만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그 약속을 책임질 에너지가 우리에겐 부족합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내 진짜 실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빌려온 감정의 과잉일 뿐입니다. 그 과잉된 감정으로 내 미래의 안녕을 담보잡히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지혜로운 어른은 기쁠수록 입을 다뭅니다. 기쁨은 마음으로 온전히 누리되 그것을 밖으로 꺼내 말의 비주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누군가 당신을 칭찬해서 어깨가 으쓱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를 해야 할 때이지 약속을 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라는 자만심이 고개를 들 때 가만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진심인가? 아니면 대접받고 싶은 노요인가? 인생의 후반전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면 내뱉는 말보다 삼키는 말이 더 많아야 합니다. 기쁨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내 노후의 평화와 맞바꾸는 어리석은 거래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첫 번째 경고를 가슴 깊이 새겨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품위를 지키고 남은 생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아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첫 번째 덫 말입니다. 바로 돈과 상속에 관한 약속이지요.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갈비찜에 소주 한 잔 들어가고 손주들이 재롱을 떨면 마음이 한없이 너그러워집니다. 허허, 그래, 이 애비가 죽으면 이 집은 내 거다. 걱정 마라. 내가 가진 거 다 너희들 미천으로 내주마. 이런 소리
참 쉽게들 하십니다.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내뱉는 그 재산 약속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노후의 생존권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자식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믿음이 참 강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결국은 타인입니다. 부모가 가진 것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는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는 고마움보다 당연한 권리가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러셨잖아요 라는 말이 비수가 되어 돌아올 때 그 배신감은 말로 다 못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며 자식 셋을 다 대학 보낸 한 어머님이 계셨지요. 칠순잔칫날 큰아들이 사업이 어렵다며 눈물을 보이니 그만 마음이 약해지셨습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 빌라 그거 팔아서 네 사업자금 보태주마 라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 순간은 효자 소리 듣고 박수 받으니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겠지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왜 오빠만 주느냐며 등을 돌렸고 큰아들은 약속한 돈이 빨리 안 나온다며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독촉을 했습니다. 결국 그 어머님은 평생의 안식처였던 집을 내놓고 월세방으로 옮기셨습니다. 돈도 잃고 자식들의 우애도 잃고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을 잃으셨지요.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들으십시오. 노년의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이고 권위입니다. 주머니가 비어버린 노인은 아무리 인품이 훌륭해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쉽습니다. 다 주겠다는 약속은 자식들을 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짐승으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술기운에 혹은 분위기에 취해 재산 분배를 언급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재산은 관뚜껑 닫기 전까지는 쥐고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야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부모를 모실 기회와 긴장감을 동시에 주기 위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식에게 무언가 주고 싶다면 그저 오늘 저녁 맛있는 밥 한 끼 사주는 것으로 끝내십시오. 큰돈이 오가는 약속, 집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은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내가 나중에 알아서 하마라고 웃으며 넘기시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돈으로 산 효도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진정한 효심은 부모의 재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무게감에서 나옵니다. 내 주머니를 단단히 닫아두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를 더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기분에 취해 내뱉은 그 한마디가 당신의 평생 모은 땀방울을 허공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은 따뜻하게 가지되 재산에 있어서는 서리빨처럼 차가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말년이 비루하지 않고 향기롭게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거절하기 힘든 순간이 옵니다. 특히 옛 동창들을 만나거나 한때 직장에서 한솥밥 먹던 동료들을 만났을 때 말이지요. 술잔이 오가고 옛날 무용담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아, 내가 그래도 아직 죽지 않았어. 그 정도 일은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금방 해결해 줄게. 어려우면 말해. 내가 어떻게든 힘을 써보마. 이런 말들 참 달콤하지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다시 현역이 된 것 같고 대단한 힘을 가진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을 망치는 두 번째 덫, 바로 능력을 넘어서는 도움의 약속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체면을 목숨처럼 아끼는 문화가 있습니다. 남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 혹은 과거에 찬란했던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내뱉는 그 약속들이 결국은 내 목을 죄는 밧줄이 됩니다.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마치 저물어가는 가을 햇살과 같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고 내 가족 돌보기에도 그리 넉넉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남의 짐까지 대신 짊어지겠다고 약속을 하니 인생이 고달파질 수밖에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젊은 시절 아주 큰 사업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 기분을 못 잊어 친구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으면 발벗고 나섰지요. 한 번은 친구 아들의 취직을 책임지겠다고 호기롭게 약속을 했습니다. 기분 좋은 술자리에서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기저기 머리를 조아리고 평생 쌓아온 자존심을 다 깎아먹으며 부탁을 하러 다녔습니다. 결국 약속은 못 지켰고 그 친구는 친구대로 원망을 사고 본인은 본인대로 화병이 나서 몸져 누웠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도움은 돈보다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움직여서 해결해 주겠다. 내가 보증을 서주겠다. 내가 사람을 연결해 주겠다는 약속은 절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헛된 희망을 주는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나 영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짊어져야 할 자기만의 배낭이 있습니다. 그 배낭 속에는 그 사람이 이번 생에서 배워야 할 고통과 시련이 들어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분이 좋다는 이유로 혹은 잘 보이고 싶다는 이유로 그 배낭을 대신 들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자 내 남은 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자비는 무조건적인 예스가 아닙니다. 내 한계를 정확히 알고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부탁을 해올 때 기분이 좋아서 금방이라도 도와주고 싶다면 딱 3번만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 평온한 저녁 시간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내 건강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가? 만약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자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네만 이제 내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겠구먼. 대신 마음으로 자네를 응원하겠네. 여러분, 거절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정직해지는 길입니다. 기분에 취해 내뱉은 섣부른 약속으로 남은 여생을 남의 뒤치다거리하며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오로지 나 자신을 돌보고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남의 인생에 감당하지 못할 돛을 내리지 마십시오.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야 할 황혼기에 남의 짐까지 짊어지고 헐떡거리는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이제 움켜쥐거나 누구를 끌어주는 손이 아니라 가만히 내려놓고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지혜로운 노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3번째 덫은 어쩌면 앞선 2가지보다 더 깊은 마음의 병을 만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감정에 휘둘려 내뱉는 가식적인 용서와 변화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자주 듣지요.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다 잊고 사세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럴 때면 우리 마음도 약해집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나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과 술 한잔 나누다 보면 그 순간의 분위기에 취해 그래 내가 다 용서하마 옛날 일은 다 잊었다 라고 호기롭게 말하곤 합니다. 혹은 자식들이나 손주들 앞에서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이제 할애비가 매일같이 너희들 보러 오마 내가 이제부터는 성격 다 죽이고 살게 같은 지키기 힘든 변화를 약속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심이 담기지 않은 용서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변화의 약속은 돛더이 되어 돌아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지요? 하지만 그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은 가슴 깊은 곳에 눌러두었던 서운함과 상처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억지로 한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화병호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오직 우리에게만 있는 마음의 병이지요. 이 병은 왜 생깁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괜찮다 허허 하며 참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까지 남의 눈치를 보며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마음에도 없는 약속을 남발하면 그 화병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아서 내일부터 내가 애들 등하교 다 시켜주마라고 약속했다고 칩시다. 며칠은 즐거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내 무릎이 쑤시고 친구들과 산행이라도 가고 싶은 날이 오면 그 약속은 무거운 쇠사슬이 됩니다. 약속을 어기자니 체면이 안 서고 지키자니
내 몸이 부서질 것 같습니다. 결국 입 밖으로 내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 노후의 소중한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용서한다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조용히 놓아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기분 좋은 자리에서 선언하듯 약속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대방에게 또 다른 기대를 주게 되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또한 나 자신에 대한 약속도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무조건 참으마 같은 약속은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힘든 것은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다 괜찮다고 말해버리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노후에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편안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사람은 함부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킬 수 있는 작은 배려를 묵묵히 실천합니다. 만약 누군가와의 화해를 앞두고 마음이 들뜬다면 그저 우리 앞으로 자주 얼굴이나 보세 정도로 그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거나 과거를 완전히 지웠다는 식의 과장된 표현은 피하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의무는 남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 위에 말을 싣지 마십시오. 파도가 지나간 뒤 드러나는 고요한 갯벌 같은 진심만을 간직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남은 생이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당신만의 색깔로 아름답게 물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결코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지키고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진정한 평온으로 나아가는 가장 따뜻한 방어막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군요. 우리가 오늘 나눈 세 가지 덫, 재산에 대한 허세, 능력을 벗어난 오지랖, 그리고 감정에 치우친 가짜 용서, 이 모든 것들의 뿌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작은 욕심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언가를 쥐고 있는 손이 아니라 가볍게 비워진 손이더군요. 기분이 좋아서 무언가를 약속한다는 것은 사실 내 마음속에 아직 채우고 싶은 욕망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노년은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약속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생을 하나의 긴 항해라고 본다면 이제 우리는 항구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배가 무거우면 파도를 넘기 힘들고 정박하기도 고단한 법이지요. 젊었을 적에는 배에 이것저것 가득 싣고 달리는 것이 능력이고 자랑이었겠지만 이제는 하나라도 더 강물에 던져버려야 배가 가벼워져 안전하게 떼패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은 지키지 못할 약속들은 그 배를 무겁게 만드는 짐덩어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해주마라는 말 대신 고맙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십시오. 내가 책임지마라는 말 대신 네 뜻대로 해보렴이라며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그것이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믿어주는 가장 큰 사랑이자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절제입니다. 저 최불암도 한때는 사람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참 많은 말을 내뱉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화살이 되어 돌아와 가슴에 박힐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말은 아낄수록 향기가 나고 노년의 침묵은 깊을수록 품위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하고 기분 좋게 하거든 그저 빙그레 미소만 지으십시오. 그 기쁨을 입 밖으로 내어 약속으로 바꾸지 말고 오로지 당신의 심장 안에서만 따뜻하게 간직하십시오. 그때 참 좋았지 하고 추억할 수 있는 기억 하나면 충분하지 굳이 그 기쁨을 내일의 의무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혹은 사회의 어른으로 사느라 평생을 약속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 굴레를 벗어던지십시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의 기쁨을 내일의 빚으로 만들지 마라.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했다.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으니 내일은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의 뒷모습이 저무는 해처럼 길고 평온하기를, 그리고 그 걸음마다 말의 무게가 아닌 마음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